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검찰 조사에 대응할 전략을 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윤준호 기자, 자택 앞에 혹시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까? 네,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오늘도 무거운 분위기 아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자택 주변에는 일경들이 외곽 경비를 서고 있고 차고 옆에는 시민 한 명이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오늘도 여전히 차량만 드나들고 있습니다. 자,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 모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겠네요. 네, 검찰은 내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준비 중입니다. 질문지 양만 A4용지 100장 이상 분량으로 전해졌는데요. 국정원 뇌물부터 다스 경영 비리까지 20개에 가까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오늘도 막바지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이 전 대통령 측도 조사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.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.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조금 전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네, 관련 내용 사회부 법조팀 강경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강 기자. 네. 지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다면서요? 네, 지금 오늘 오전 11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그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. 예. 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동기 변호사에 대해서 그 선임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그 결론을 내렸는데 예. 여기에 대해서 한 명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아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선임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 강훈 변호사와 예. 피영현 변호사 그리고 김병철 변호사까지 총 3명이고요. 예. 이 3명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입회를 해서 변론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정동기 변호사가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였습니까? 네, 어제 그 대한변협이 오후 6시쯤에 입장을 내놨었는데요. 예. 이 가장 그 핵심은 이겁니다. 그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면 그 변호사법에 보면 31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. 그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. 예. 그런데 이 정동기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07년 당시 검찰이 BBK와 도곡동 땅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 예.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있었습니다. 예. 이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취득했던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를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. 이런 취지로 내놓은 결론입니다. 그럴 리는 없겠지만,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맡는다. 이건 좀 안 된다.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은 전혀 포함되지가 못했죠. 같은 취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대비 검찰이 다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001호, 이 1001호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다면서요? 네, 이 1001호라는 숫자가 사실 굉장히 미묘한 숫자인데 예. 바로 그 대통령 차량 번호입니다.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 원수들이 사용하는 그런 뭐 비행기랄지 비행기를 또 1호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이시는 저 1001호 역시 뭐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같은 의미가 중첩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저희가 화면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10층에 그 1001호 조사실인데 커튼이 다 쳐져 있네요. 네, 밖에서는 노출이 안 되도록.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수사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한번 팔짱 낀 상태로 사진이 찍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보입니다. 저런 사진이 또 찍힐 경우에는 굉장히 또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겠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전에 이제 저런 논란이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차단을 했고 지금 일단 1001호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검찰은 준비를 마친 상태로 보입니다. 내일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점심이나 저녁까지 아마 조사를 길게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이렇게 되면 식사는 검찰 쪽에서 제공을 합니까? 그게 그때 다릅니다.
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서 당시에 점심 저녁을 모두 검찰청사에서 먹었는데요. 예. 당시에는 경호처에서 미리 준비해 갔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. 아. 점심 메뉴는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샌드위치를 준비했었고 저녁에는 쌀죽을 먹었는데 이 모두 천일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002호 휴게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. 호칭은 대통령님, 그다음에 검사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하는군요. 네, 아무래도 그 예우 차원에서 이런 호칭 문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. 검찰은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쓸 것으로 보이고 네.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지난해 3월 21일이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아주 짧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 전 대통령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?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좀 더 긴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까 오전 11시에 김효재 수석도 참모들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조율하는데 지금 상당 시간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취지로 표현을 했거든요. 예.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까 저 두 문장에 꼬박 29자였습니다. 예. 8초밖에 안 걸렸는데요. 예.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.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 조사받았던 그 현황들을 보시면 예. 다들 짧게 한마디씩 했거든요. 노태우 전 그렇군요. 대통령 뭐 국민에게 죄송합니다.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하고 골목 설명을 내놨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굉장히 짧게 발언을 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예.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아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월 21일 날 조사를 받고 3월 31일 날 구속이 됐는데 자,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.